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은 그래도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슈 살펴봐야 되겠죠. 금요일이 여러분 좋았는데 실은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미국이. 크게 약간 깨름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은 이미 큰 주체들이 포지션을 정립을 해놓기 때문에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미 증시는. 특히 금요일 시초가로 보통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일 텐데 만에 하나 급변하는 장세가 나올 때는 어느 업종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법들 그리고 K철강, K태양광까지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이고요. 또 하나가 잘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펜타닐 관세도 이번에 함께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체 6대3. 근데 트럼프가 막 화내면서 할 때는 이제 보수 성향의 이 대법관들을 비난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판결은 나왔고 뭐 예상대로였었습니다. 이게 예상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안 나온 것이었죠. 그날 금요일도요. 가장 웃는 국가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도 함께 두드려 맞고 있었잖아요. 근데 상호 관세도 이제 날아가고 펜타닐 관세까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 놀랐고 뭐 저도 그랬고 이제 거기 미국 법조계도 펜타닐 관세까지도 빼줄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급 규정은 또 연방 대법원이 이야기는 안 해가지고 미국도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그래서 미 증시도 충격 없이 다 상승을 했고 다만 제가 앞서도 깨름직하다는 게 그날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검승부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한 번 더 보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판결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바로 무역법 122조를 들어서 처음에 10% 때렸다가 그 다음에 15%를 이제 매기고 됐었죠. 그런데 이 무역법 122조는 한계가 좀 뚜렷합니다. 일단 상한선이 15%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간 제한이 있는데 150일이거든요. 5개월. 물론 150일 때려놓고 의회 소집해서 다시 한번 연장이 가능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마가파와 기존 공화당이 좀 나뉘고 있어서 150일이 거의 끝일 것이다라는 게 주요해요. 왜? 현재 의회가 뭐 공화당도 연장시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3, 4, 5, 6, 이제 7월을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나잖아요. 그럼 8월부터는 아무 관세도 없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는 11월이잖아요. 관세는 트럼프의 거의 상징적인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이렇게 업적 없이 치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우선 표를 한번 크게 보면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법 나오자마자 쓴 카드가 무역법 122조. 저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대규모 무역 적자가 있을 때 저거를 필두로 때리는 건데 미국은 지금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세 개의 법은요. 의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때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15%에 151일이 부과되고 있다. 근데 저거는 이제 곧 날아가니까 5개월 후에는 그 다음 카드를 써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역법 301조. 저게 우리가 말하는 슈퍼 301조고요. 그 다음이 무역확장법 232조. 지금 줄여서 섹션 232. 그러니까 섹션 232조라고 불리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요. 슈퍼 301조가 강해요. 왜 강하냐? 이제 상한선이 없다는 거 뭐 기한은 있지만 4년은 트럼프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 무역법 301조는 업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갖다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301조는 두려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32조는 품목입니다. 업종에 때릴 수 있는데 232조는 뭐냐면 관세율의 상한선이 없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기한이 없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저 301조잖아요. 301조는 그 해당국 하나 찍으면 무차별 보복이 가능합니다. 뭐 과거에도 슈퍼 301조 뭐 한국 이제 그때는 가전에서만 때렸지만은 이걸 국가에도 매길 수가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슈퍼 301조도 쉽게 쓸 수가 없는 게 이제 USTR이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무역대표부가 적어도 6개월은 이 검사를 해야 되고 1년까지도 걸려요. 왜냐하면 워낙 강한 법이기 때문에 저 슈퍼 301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조사한다 쳐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8월, 9월, 8월부터는 이제 뭐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슈퍼 301조도 11월이라는 중간 선거를 놓고 보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남은 이 무역확장법 232조, 앞서도 제가 결국 품목별 관세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섹션 232조는 안보,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이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이건 조사 자체도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지금 122조 때리다가 바로 이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뭐 의약품 다 때릴 수가 있는 전방위적인 업종이고, 지금 우리 프리마켓에서는 자동차가 되게 좋잖아요. 또 로봇도 좋은데 주말에는 자동차 업계가 가장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에 15% 때린다, 20% 때린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관세는 지금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매긴 것이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매겨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232조를 부린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뭐 목리를 부리려면 자동차를 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전업계는 지금 단기적으로 웃음을 지금 막 감추고 있습니다. 막 입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인도, 베트남, 멕시코 다 15%로 내려왔잖아요. 더 높은 국가들도. 이게 왜냐하면 가전들이 이런데 특히 멕시코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뭐 베트남도 더 훨씬 높았잖아요. 뭐 18%, 뭐 20%대가 다 15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전은 좀 나름 희낙낙하고 있는데, 제가 왜 단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걸 또 놔두지는 않겠죠, 트럼프가. 그래서 바로 또 품목을 때릴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현재까지는 좋다.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은 낙관론이 좀 우세합니다. 앞서도 좀 봤고 지금 시장도 보시지만 K 반도체는 지금 건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K 반도체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를 때리면 이건 전적으로 미 빅테크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고, 돌아 이제 요즘 안 그래도 칩플레이션이 있는데 미국의 물가,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본보기 삼아서 트럼프가 타코의 우려를 깨기 위해서 반도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반도체는 지금 건드리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것이 다수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판결 나오고요, 위법 판결 나오고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로 갔을 때 의외의 피난처, 수혜 업종은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철강 업종을 좀 꼽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도 한 1, 2%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썩 막 급등하지도 않지만, 제가 왜 철강 업종을 꼽냐면요, 철강 업종은요 이미 50%를 품목별 관세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232조를 또 써도 더 때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현대제철을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랑 함께 좋지만,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이 이미 트럼프 집권과 함께 10조의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 특히 미국에 지금 제초소를 건설하는 것은 전기로 방식입니다. 고로는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이번에 철강을 친환경 철강, 저탄소 철강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앙숙이었던 중국, 브라질, 캐나다 이쪽을 다 좀 입국닷을 시키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제철이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철강의 이런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찌꺼기들은 지금 US 스틸은 일본이 다 오롯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미국 철강 쪽 트럭기 품목별 관세에서는 현대제철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가 품목별 관세에서 K태양광도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섹션 232, 무역 32 이제 232조를 이제 때리게 될 때는 저는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저희가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신재생도 봐야 되는데, 위법 판결 발표 나자마자 미국 태양광, 풍력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트럼프가 이제 한물 갔구나. 뭐 기세 등등하던 트럼프가 힘 빠졌구나.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미워하던 신재생이 좀 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앞서 모두에 지금 위법 판결 나오면서 웃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은 판탄일 관세까지도 다 이제 무효가 된 건데, 그렇다면 중국 태양광이 다시 득세를 하게 놔둘까요? 미국이 뭐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중국 태양광을 놔둘까요? 저는 아마 이제 섹션 231을 때리면은
태양광 중에서도 중국 태양광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미장을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을 한 것을 보면 미국의 태양광들은 급등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대장주가 이 진코솔라거든요. 진코솔라 ADR은 한 1% 올랐다가 이것도 시간에서 다 빠졌고 다초 뉴 에너지도 이 다초 에너지도 ADR이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희낙낙한다면 진코솔라가 급등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제 외국 기업, 그러니까 금지 외국 기업을 중국 거 빼고 나머지에 있는 K태양광인 뭐 하나솔루션, OCI 뭐 홀딩스들. 왜냐하면 우리만의 중국 태양광, 뭐 비중국 태양광, 비중국 폴리실리콘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그리고 신재생 라인에서 뭐 CS 윈드나 SK 이터닉스 같은 풍력까지도 함께 보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자 이제 앞으로 품목별 관세 시대가 오고 섹션 232 시대가 왔을 때 저는 K철강 또 K태양광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 살펴봤습니다.